안녕하세요. 안산 MB클리닉의 김은사 원장입니다.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약물 치료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 프로그램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은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비만 시술 사례를 가지고 그 개인에게 적합한 시술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죠.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출산 후에 배가 많이 처지고 또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복부 비만을 가지고 온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부 비만은요,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복부는 윗배하고 또 아랫배 그리고 옆구리 등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처럼 이렇게 아랫배에 쌓인 지방층들은 우선 HPL 지방용해술이랄지 과거의 HPL과 카복시 테라피가 짬뽕되어 있는 그 버블제 프로그램으로 이 지방층을 말랑말랑하게 녹여놓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니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복부 안에 피하 지방층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수술이랄지 시술 후에 뱃살이 터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튼살 주사랄지 또는 이제 바디 윤곽 주사 등을 시행을 하면서 복부 리프팅 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복부의 탄력과 튼살에 대한 처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약물 처방으로 체중 감량은 기본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상체 어깨 팔 부위에 살이 찐 경우로 팔뚝에 살이 밀집하여 전반적으로 어깨가 부해 보이고 두툼한 상황입니다. 팔뚝의 바깥쪽 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용해술이랄지 또는 HPL 용해술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지방 주사,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미니 지방 흡입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분들에게는 버블젯을 권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팔뚝 근육이 도드라진 경우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근육 보톡스를 시행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축모근 보톡스 같은 경우가 이 팔뚝 두께를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뚝이 비만인 경우에 오신 분들은 그 팔뚝 특성상 출렁거리는 이제 팔뚝 아랫살 같은 경우하고 뒤쪽에 브라라인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우리들이 주로 이제 떡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는 이제 앞쪽에서는 부유방으로 연결되는 겨드랑이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어떠한 시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열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를 기본적으로 병행하면서 팔뚝 부위에 탄력을 주는 것도 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하체 비만의 유형으로 저녁 식사 후에 야식을 먹는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지방이 누적되어 하체 허벅지 비만으로 내원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벅지 같은 경우는 집안 내력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분 같은 이런 허벅지는 이제 지방층이 많고 또 근육량의 감소가 가장 늦은 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지방을 제거해서 라인을 좀 한 번에 잡도록 하는 치료법이 권장이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은 하고 계시고요. 시술을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라면 이 허벅지에 바디 윤곽 주사를 꾸준히 한 2주 간격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트리플 바디 같은 이 관리 프로그램으로 잘 허벅지 라인을 다듬어 주는 게 권장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허벅지의 사이즈 감소를 원하신다면 수술적인 요법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주사랄지 또는 미니 지방 흡입술 같은 것들이 즉각적인 만족과 함께 예쁜 허벅지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복부에 지방이 두드러진 경우로서 오랜 기간 살이 서서히 찌면서 상반신에 유독 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 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서 카복시 치료, 체형 관리에 효과적인 지방 용해술과 또 S라인 주사 등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을 권해도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이라는 게 지방이 빠지고 난 자리를 복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들이 처지거나 늘어진 것들을 리프팅과 탄력을 주는 후 관리를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례 다섯 번째인데요. 이분은 이제 팔뚝이 두꺼운데 여름이 다가와서 민소매를 입기가 참 두렵다고 하셔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미니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로 팔뚝 두께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겨드랑이 살, 즉 부유방 쪽으로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겨드랑이 부위에서부터 등 불화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처럼 이 겨드랑이 지방을 지팡 주사랄지 또는 S라인 주사 또는 바디 윤곽 주사로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시술 후에는 팔뚝에 탄력을 주고 또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이분도 이제 허벅지 때문에 고민이신데요. 이렇게 허벅지 때문에 고민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분처럼 이제 허벅지 안쪽 살이나 또는 바깥쪽 승마살이라고 부르죠. 이런 두 부위의 두께를 좀 줄여서 허벅지의 두께 자체를 좀 줄여주고 사이즈를 줄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이제 셀룰라이트가 많이 뭉쳐서 보기 흉할 정도로 좀 울퉁불퉁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진대사를 좀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어떤 셀룰라이트 이 부분에 먼저 카복시 치료를 해서 인체에 무해한 탄산가스를 침투시켜서 셀룰라이트를 먼저 깨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바디 치료를 통해서 울퉁한 부위를 좀 고르게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무릎 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허벅지 아랫부분, 즉 무릎 윗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는 부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볍게 엘사요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엘사요법이 뭐냐면 비시술적인 초음파 지방 제거술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을 녹이는 용액 투메슨트죠. 이 투메슨트 용액이 들어감으로써 지방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지방만을 녹이고 아주 이제 좋아진 이런 결체 조직의 탄력을 높여주는 그 세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살이나 이중턱이 많아서 고민있는 분들, 부분 비만 체형은 특별한 어떤 수술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나 일반 약물로는 효과를 많이 못 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엘사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부랄지 또는 팔뚝 또는 허벅지살 이렇게 부분 비만에 관련된 체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시술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